저는 뭐 오늘 제목 미리 다 소개 받으셨겠지만 제목은 리튬 전쟁이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리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리튬 시장의 변화예요. 가장 크게 단명적으로는 이 도표를 이게 기억하시면 뭘까요? 될 겁니다. 이것이 지금 리튬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하고 2023년 초반까지 해서 리튬 가격이 정말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그쵸. 그래서 2022년에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열리는데 가격이 이 리튬 가격에서 많은 부분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사실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GM이나 포드나 뭐 볼보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를 팔아서 마진을 거의 못 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올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의 장점은 이 리튬 가격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도 20%대의 프로핏 마진을 냈다라는 부분이 이제 테슬라가 박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이제 좋아졌던 거는 리튬 가격이 쭉 내려가졌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년 하반기부터 해서 2023년 지금 상반기까지 해서 가격이 정말 폭락하듯이 쭉 내려가졌어요. 반토막도 더 났네요. 네, 그런데 5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지금 급상승하고 있는 이 지금 이 오른쪽 끝 부분 보이시죠, 여러분? 네. 이것이 지금 5월 말부터 다시 올라오네요. 리튬 가격이 다시 폭등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증가율은 즉 단기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네, 그죠? 20만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30만 대까지 지금 가버리고 있는 대단히 이 리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을까?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뒤에 근거도 될 텐데 우선 BYD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디맨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것이 사실은 테슬라 가격을 하방시켰던 요소거든요. 그렇죠. 테슬라가 뭔가 하는데 인벤토리 즉 창고에 뭔가 좀 계속해서 뭔가 쌓이는 것 같고 생산보다 그러니까 딜리버리보다 생산이 훨씬 더 적고 많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요소들을 가지면서 디맨드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프라이스 컷까지 했는데도 잘 안 팔리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것이 4월달, 5월달 오면서 의문들이 다 풀린 거거든요. 특히 4월달에 잘 팔리고 있다, 대단히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디맨드 문제가 없어지면서 팔리는 속도도 예를 들자면 BYD 같은 경우는 1, 4분기 때 전기차의 판매량이 순수 EV 판매량이 100%가 늘었어요. 와, 두 배가 됐어요. 두 배가 뛰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대기아차도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리튬에 대한 디맨드가 함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리튬에 대한 디맨드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 리튬에 대해서 공급 대비 리튬의 디맨드가 더 높다라는 판단에서 시장에서 특히 선물 시장의 어떤 작동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요의 공급의 법칙이었네요. 네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폭등하고 있는 거. 그렇게 되면 또 이것이 또 뭐냐면 테슬라 외에 다른 기업들에게는 이윤율 하락 압력을 주게 되는 거죠. 전기차를 팔아도 돈을 못 벌게 하는 이 과정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이걸 보면은 테슬라에게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 때문에 지금 사실 주가가 오르고 계속해서 지금 조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이 소식인데 따라의 인벤토리 즉 창고에 창고가 going down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고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산도 지금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데 생산되는 것도 족족 팔리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재고 창고에 있었던 것도 going down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디스카운트가 있었고 텍스 크레딧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테슬라 레퍼럴 하면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즉 내 친구의 추천 번호. 이미 테슬라를 구매한 사람들의 추천 번호를 가지고 가면은 이게 마케팅 일환이죠. 그쵸. 좀 가격을 $1,000 정도 할인해 주는 이러한 레퍼럴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하면서 근데 이게 지금 확실하게 얘네도 모르는 거예요. seem to work. 이것이 좀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인벤토리가 going down 하는 건 팩트고 그러니까 즉 뭐냐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물론 상하이 공장이 새로운 신형 모델 3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어떠한 생산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하고 있죠. 쉬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생산량이 떨어지는 부분도 한 작용을 하겠지만 인벤토리가 쭉쭉 빠지고 있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좀 이 수치를 보시죠. 이게 여러분 테슬라의 인벤토리에 대한 거예요. 인벤토리 흐름이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올해 상반기 때 인벤토리가 올라갔어요. 지금 이 반쪽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 네네. 올해 3월부터의 인벤토리예요. 올해 3월부터 인벤토리를 보면은 내려갈 때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인벤토리가 꽤나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언제부터 인벤토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냐면 5월 하반기부터
하반기 20일부터 들어오면서부터 18일, 5월 18일, 5월 17일부터 해서는 다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뭐 조금 상승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벤토리가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 이제 3월 말에서 중간쯤에 이렇게 급락한 게 있어요. 4월 1일. 이거는 테슬라가 밀어내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기별 실적 만들기 위해서 1월부터 3월까지가 1사분기잖아요. 커서로 한번 체크해 주실까요? 네? 마우스 커서로 어느 부분인지 한번 헷갈리실 것 같아서 가능하죠? 이걸로 할게요. 어이구. 요 부분. 요 부분은 여러분 지금 동그라미를 제가 그린 부분 있죠. 이건 뭐냐면 테슬라가 밀어내기 한 거예요. 항상 3월 달 마지막 날, 그러니까 분기 마지막 날은 쭉 빠져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든지 많이 딜리버리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그래서 다시 좀 올라갔다가 밀어내기 시즌이 아닌데도 이렇게 지금 쑥 빠지고 있는 거. 그래서 인벤토리가 올해. 좀 빠지고 있다 올해. 그리고 이걸 모델별로 보면 지금 이 모델별로 이 파란색이 뭐냐면 모델 Y예요. 모델 Y는 확실하게 인벤토리가 가장 낮은 지역에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모델 Y는 진짜 생산하는 족족 거의 다 팔리고 있고 이 정도의 인벤토리는 여러분 창고에 이거 최소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거의 최소치라고 볼 수가 있고. 베스트셀링 카다군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인벤토리가 낮은 거는 뭐 모델 S인데 모델 S는 기본적으로 생산량이 적으니까요. 모델 S가 있는 거고 생각보다 많은 게 모델 Y예요. 생각보다 모델 Y가 있고 모델 X는 쓸데없이 많고요. 그러니까 모델 X가 쓸데없이 많고, 근데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모델 3 같은 경우 모델 3가 많은 이유는 이래서 모델 체인지가 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델 3 사지 않고 조금 더 줘서 모델 Y를 사버리고 있는 경향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향성을 봤을 때도 지금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모델 체인지가 그래서 페이스리프트가 좀 필요한 신규 모델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곡선 자체에서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 가가지고 보여줬던 것처럼 모델 3의 신형 컨셉이 보여졌잖아요. 테슬라는 컨셉을 보여주고 생산하는데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생산 라인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무인 운반 차량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아닌 걸로 되기 때문에 이런 생산 라인의 컨피규레이션이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생산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곧 모델 체인지가 모델 3는 나올 거라고 보고, 물론 이것이 대기 수요를 발생시킬 수도 있죠. 나 새 거 살래.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거는 프라이스 컷을 더 해줄 수 있을 거거든요. 디스카운트를 더 해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델 3와 모델 Y를 좀 보실 필요 있고, 모델 Y는 지금 물건이 지금 희귀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만약 모델 Y 사시는 분들은 대기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빨리 사시려고 빨리 선주문 넣으시는 것이 모델 Y는 훨씬 이롭다라는 것이 이 그림에서도 지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테슬라의 인벤토리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라는 부분에서 좋은 신호들, 즉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벤토리가 going down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시장이 지금 전기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다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죠. 전기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점점 해소되고 있다라는 거고, 리디움은 계속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유명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Absolutely. The lithium batteries are the new oil. 이 일론 머스크가 작년 7월에 했던 유명한 표현이에요. 리튬 배터리가 새로운 오일이다. 뉴 오일이다. 기름이다. 새로운 기름이다. 네, 그러니까 즉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뉴 오일이라는 건 항상 뭐 빅데이터에서 뉴 오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이 리튬 batteries are the new oil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absolutely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했던 것이 그 텍사스 공장이 지금 첫 삽을 띄었잖아요. 뭔 삽을 띄었습니까? 리튬 리파이너리. 정제. 리튬의 원석을 가지고 오면은 그 원석에는 100% 리튬 배터리 들어갈 수 있는 리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정제해주는 리튬 정제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 정제 공장에 테슬라가 직접 텍사스 지금 공장에다가
지금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래서 첫 삽을 띄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도 2024년 상반기 되기 시작하면은 그곳에서 리튬 정제소도 작동하게 된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애플처럼 테슬라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즉 리커링 레비뉴를 만들어내는, 반복적인 매출을 만들어내는 FSD 뭐 구독이라든지 보험 산업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떠한 서비스 산업에도 지금 테슬라는 진출하고 있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시장에도 들어가 있고, 자동차에 들어가고 있는 배터리를 만드는 시장에도 들어가 있고, 배터리에다가 원료를 내는 리파이너리 시장에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지금 배터리를 채굴하는, 마이닝하는 데 투자도 할 생각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에서부터 보험까지, 배터리에서부터 자율주행까지 이런 식으로 모든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경영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근데 전체적으로는 또 하나는 테슬라의 이윤율 하락 압력으로 작동할 수가 있어요. 새로 사온 원자재가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배터리 가격이 오를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배터리 가격도 오를 거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칠레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시장은 호주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칠레고, 여러분들이 이제 4대 시장이라고 하면은 호주, 칠레, 그 다음에 이 지금은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캐나다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2050년 되면은 중국이 제1의 시장으로 성장합니다. 그것도 대단히 놀라운 건데, 이걸 제가 갖고 왔었어야 했는데 안 갖고 왔겠죠, 제가? 안 갖고 왔다. 이런. 중국 시장이 여러분 2050년에는 중국이 이제 막 채굴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칠레가 지금 되게 어려운 시장이 뭐냐면, 여기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최근 5월, 서울에서 이것도 썼어요, 기자가. 5월 3일 날 네. 이걸 보면은 리튬 시장에 알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칠레에 있는 두 개의 가장 큰 기업, 다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그 기업을 지금 칠레 정부가 지난 시기에 이 시민혁명 같은 걸 통해서 이 집권한 정부라서 대단히 좌파 정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 칠레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리튬이다 보니까 이거 국유화하겠다. 아이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근데 국유화가 과거 형식의 국유화가 아니라 이미 미국 주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두 개가. 그래서 그걸 국유화가 과거 전통식으로 국가가 소유하는 형식은 가지 않을 건데,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을 줘서 국유화의 어떤 틀들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건데, 근데 그래서 이 리튬,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글로벌 마켓에서의 변화들의 이글 같은 경우에는 최근 5월 14일 날 나온 거래요. 이건 제가 좀 읽다가 말았는데, 리튬 시장이 여하튼 5월 달에 큰 변동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고, 네. 글로벌 마켓에서 칠레 시장이 좀 불안정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급의 불안정으로 갈까봐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이 방송은 특히 선물 투자와 관련돼서는 절대 아무런 그런 것도 없으니까 뭐 원자재 선물 투자하시겠다 이러신 분들은 이 방송 보지 마시길 바라고요. 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것. 근데 제가 하나 재밌는 업체를 픽을 해갖고 왔어요. 뭐죠? 리튬 칠레. 리튬 칠레. 캐나다 증시 캐나다 시장에 있으니까 상장된 기업이에요. 근데 85센트예요. 아이고, 1달러도 안 되네요. 네, 1달러가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 갖고 왔는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갑자기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5월 달 들어서 이거 저희 얼굴 때문에 이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5월 달부터 마우스로 보시면 여기 이 구간, 여러분 이 구간 보시면 올라오네요. 지금 6개월 보면 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85센트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최대 5년치로 보더라도 대단히 등락과 등폭을 많이 했던 그런 기업이라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라는 건 뚜렷하죠. 추세가 상승 추세네요. 네, 상승 추세라는 건 뚜렷한데 이게 85센트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현재 리튬 칠레가 13개의 어떤 채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지금 언론에서 많이 타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걸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르헨티나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살라 디 아리자로. 그렇죠. 살라 데 아리자로.
살라데 아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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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프로젝트가 지금 되게 큰 프로젝트로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다음에서 이 리튬 칠레가 이거는 이제 어나운스한 거는 뭐 이러한 자산들도 여러 가지 구매를 하겠다. 뭐 이러한 이 계약도 팔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마켓빗에서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마켓빗만 아니라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비슷해요. 리튬 칠레의 목표가를 그러면 어떻게 애널리스트를 보고 있느냐? 네. $1 83센트예요. $1 83센트.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건 여러분 절대 주식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아, 예. 네, 그래서 그쵸? 제가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찾아봤어요.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을까 그랬더니 별로 없더라고요. 캐나다 주식을 처리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캐나다 주식 제 앱에는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거는 1.83대가 목표예요. 올해 있어서 81센트인데 지금. 예. 그러면은 2배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저희가 테슬라 오테라에서 이걸 안 하지만 리튬 시장을 계속 보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거만 그러니까 테슬라도 좀 보시면서 테슬라하고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은 테슬라가 잘 팔린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리튬에 대한 디맨드를 높인다라는 거고 리튬 가격을 올려낸다라는 거고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여러분 리튬을 마이닝 회사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한 연관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아르헨티나에 있는 회사를 뭐 구매하려고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지만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구매를 못 하고 있는 것이 리튬 이 원석을 생산하는 곳에서는 아직은 테슬라가 인테그레이션을 못한 상태고 이걸 가지고 와서 리파이너리 하는 것까지는 테슬라가 갖고 있지만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면 그 다음에 리튬 가격이 보인다는 거고 리튬 가격이 보면 어떤 리튬 칠레 찾으셨네. 네네. 네, 리튬 칠레 흥미롭죠. 네, 그렇네요. 워낙 저가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뭐 목표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100 간다는 게 아니라 1.8센트가 못 가는 이유는 딱 있어요. 이게 정치적 불안정성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정치적 불안성에서 리튬 칠레 같은 경우에는 칠레에서 3위 업자예요. 1, 2업자는 지금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거든요. 그 상장된 이 두 기업에 대해서만 지금 사실은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그 두 개 기업에 대해서만 지금 칠레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튬 칠레는 오히려 그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성이 덜하지만 그래도 이게 주가 목표 주가가 2배 이상 못 가는 이유는 칠레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하고 그쵸.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오늘은 좀 재밌게 제가 리튬 얘기를 조금 해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건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가끔씩 리튬 카보닛 프라이스라고 해서 구글에다 검색하시면 바로 이 시장이 나와요. 그래서 뭐 리튬 프라이스라고 적어 그냥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네. 네이버가 아니라 구글에서. 네. 그래서 리튬 프라이스라고만 적으면 리튬 가격의 연동이 나오는데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자동차 가격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그래서 리튬의 변동에 따라서 전기차 시장의 업체들의 어떠한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또 하나는 전기차의 디맨드도 커진다. 전기차의 디맨드도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리튬에 대한 디맨드가 커지는 거고 리튬에 대한 디맨드가 커진다라는 것은 전기차 시장이 호황이다라는 거죠. 호황이라는 거고 테슬라도 거기서 득을 본다는 건데 다만 유일한 단점은 여기에서 프라핏 마진을 내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약에 테슬라가 생산 공정의 혁신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비용 절감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해낸다라면 아마 전체적으로 볼 때 테슬라한테는 이거는 나쁜 소식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인벤토리도 줄어들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오늘 드릴 말씀 좀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튬 시장을 잘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는 전기차의 수요가 그러니까 한국은 전기차의 수요가 좋아지고 전기차 시장이 활황이 되면 2차 전지 시장이 되게 좋아지고 그쵸. 양극재 시장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글로벌 또 사실은 많은 시장들이 보는 거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양극재라든지 이 배터리 엔솔이라든지 다 보겠지만 리튬 시장도 되게 많이 봅니다. 그렇죠. 네, 리튬 시장 관련된 이 리스트업들을 뭐 필요하면 제가 한번 공부를 해서 저기 리튬과 관련된 상장된 기업들은 어디가 있는지 그게 뭐 칠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뭐 호주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주가가 어떻게 가는지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그냥 재미삼아 하는 공부지 절대 저희 오테라는
특정 주식에 대해서 판매를 하거나 네. 뭐 이런 건 절대 투자하지 아니니까 않습니다. 투자 제한을 하는 건 네. 아니니까 네. 함께 이렇게 보면 재미있는 흐름들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리튬 시장이라든지 리튬 관련주도 한번 그렇습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테슬라만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전기차 시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리튬 가격도 최근에 다시 뛰어오르고 있다라는 거, 그걸 보면서 역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요나 앞으로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되는 것은 틀리지 않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사실 리튬 관련 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뭐 포스코, 그 대기업 중에는 포스코, 엠텍 뭐 이런 회사들이 리튬 가격이랑 연동이 돼서 좀 튀어 올라가요.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이런 종목들도 값이 막 올라가고, 그래서 차트가 거의 아까 보여주신 그런 리튬 가격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지금 크게 반등하고 있는. 4월까지 엄청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또 다시 6월 되니까 올라가고 있고, 요런 양상, 요런 것도 비슷하다라는 거. 리튬 가격과 관련된, 그리고 해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쪽에서 리튬 관련 종목들도 한번 보면 나쁘지 않겠다 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이러면서 신용호 사랑합니다 님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 사실 제가 어제 좀 새로운 거를 또 공부를 좀 해서, 어제 휴일이니까 좀 공부 좀 할 시간이 많아서 이것저것 공부를 좀 해갖고 오려고 이제 봤더니 이 테슬라의 인벤토리가 떨어진다, 리튬 가격이 올랐다는 소식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내일 우리 오테라 방송인데 이거 우리 뭔가 알찬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하셨구나. 그래서 리튬 가격에 대해서 그래도 공부를 좀 하나 더 해보고, 업체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리스트업을 좀 해보니까 이 리튬 칠레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막 가격이 오르는데 뭐 81센트에서 뭐 이런 저가도 있지. 근데 목표 주가가 1.8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2배는 넘게 오르는 거구나. 막 이러면서 2배가 어디야라고 그렇죠. 생각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캐나다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네네. 캐나다 주식 어디서 거래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들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어느 증권사, 우리나라에서 어느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캐나다 주식 살 수 있는지. 저도 봤는데, 저는 미래에셋 쓰는데, 미래에셋 증권 앱을 쓰는데 여기에는 리튬 칠레가 없습니다. 그럼 캐나다 주식 안 한다는? 네, 안 한다는 것 같아요. 어디가 할까?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시기 댓글로 좀 바랍니다. 남겨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리튬 가격과 관련된 오늘의 오테라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